먹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이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국고채 10년물 연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2,400선 턱걸이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중동의 불안, 미국 실적에 대한 악화까지 여러 가지의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존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오늘은 또 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 시장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질문,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4480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고금리, 전쟁 공포에 시장이 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쇼크가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상태 컨디션 난조입니다. 왜 이런지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중동의 확장의 우려, 이러고 더불어서 미국의 또 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양시장에 매도하는 움직임, 외국인들이 나타났고요. 코스피에서는 1%대, 코스닥은 784포인트 선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좀 밀려내려간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3%대 거의 밀려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금통위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추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예정이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코스닥 역시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측면들 안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외국인들 700억 원가량, 기관에선 1,0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오늘 원달러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왔을지도 살펴보시죠.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44%나 급감을 했다. 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에는 아마 충풍낙엽같이 주르륵 시장에 난조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판가 우려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반대로는 신차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2%, LG에너지솔루션은 2%, 마찬가지 삼성, SDI는 3%대로 깊게 밀려갔는데요. 이게 저가 매수 찬스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우려감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소세포 폐암 신약 임상에 대한 기대가 이하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유한양행이 좀 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더불어서 20일에 있을 유럽 종양 학회에 대한 개막이 주목이 되고요. 앞으로 그럼 다음에 참가할 기업들에 대한 임상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한양행을 제외하고는 관련 섹터 안에서의 바이오주의 흐름은 좋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은 13%대, 그리고 솔고바이오는 지금 보시다시피 4%대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현재 시점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 외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시죠. 모든 종목 오늘은 하나의 키워드로 통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STA 에너지, 시큐레이터, 현대 에버다임, 데모, 한미글로벌 다 관련한 섹터로 좀 묶일 수 있는 종목이죠. 모두 다 오늘 시간에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더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내일 시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 상황이 어제 오늘 울고 웃고 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정신 잘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 시장을 지금 밀고 내려간 분위기는 결국은 전쟁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전쟁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너무 좀 초기에 방매를 안 했어요. 이런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전쟁을 일으킨 쪽에 세계적으로 규탄을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초전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 전쟁 세대가 조금 이제 전부 고령화되고 아니면 이제 이미 그 세대들이 갔죠. 그러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좀 쉽게 보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전쟁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증시가 조금 빠지더라도 이제 확실한 어떤 자유진영의 어떤 정당한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경고는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쟁은 늘 불확실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이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뭐 걸프전 때도 그러했고 그 전에 이미 전쟁에 대한 뭐 약간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걸프전 때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때 항상 증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구간을 그 구간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회복했는데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엇박자를 이미 탄 거예요. 그걸 지금 순박자로 돌리려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좀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님과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도 잠시 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이슈일까요? 예. 증시는 이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미래 먹거리가 그렇죠. 정답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증시가 빠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래를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미래를 탁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대응이 늦은 겁니다. 그죠? 로봇주 그러했고 2차 전지 그러했고 이미 그 전에 20년도에 이미 로봇 2차 전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에 이제 뜬 거니까 이제 그 23년도까지 이렇게 떴는 거니까 그걸 그 전에 준비했다면 충분히 이 상승장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하락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미래는 늘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체크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 볼게요. XR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R, V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버추얼 리얼리티 VR 고글을 쓰고 있죠. 네.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XR로 넘어갔어요. 이 VR, AR, MR 다 합친 겁니다. 이 XR의 개념은 이 시장을 시장 깃발이라는 게 뭐냐면 선점을 뺏길라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 내려놓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라 보급형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메타가 이제 뛰어든 거죠. 메타가 뛰어들면서 애플이 뺏길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거기다 삼성까지 뛰어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러면서 지금 어떤 미래 시장을 그들은 이미 알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 메타도 그렇고 메타가 여러분 페이스북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이 XR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XR 시장을 잠깐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네. 이사를 가는데 가구 배치를 쫙 해보고 싶어요. 이케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구들을 쫙쫙쫙쫙 내 집의 모양을 딱 갖다 주고 쫙쫙쫙쫙 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가구 들어와가 배치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렵죠. 보내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XR에서는 가능하다니. 다 배치해보는 거예요. 어울리게끔. 색깔부터 시작해서 다 배치해보는 하나하나. 거예요. 네, 디자인, 색깔 다 하나 배치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먼저 해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즉 메타 세상,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결정만 남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진짜 메타가 현실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려드릴게요. 아니 메타가 현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 모양 그대로를 사진처럼 옮겨놓은 거니까. 네. 그죠? 신라면, 농심 신라면 아시죠? 알죠. 예, 신라면 메타버스 매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예. 매장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신라면 신제품을 보기도 하고. 그죠? 맛볼 수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럼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못 느끼는 그 외에는 다 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라면 봉지를 뜯어볼 수도 있고 안에 스프가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네. 대신 맛만 못 본다. 맛은 직접 봐야죠,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메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미래 시장에 여기에 돈을 쓰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정말 예쁜데라고 생각하면 돈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걸 먼저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글라스는. 근데 이 글라스 가격을 우리가 2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60만 원대로 떨어뜨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상품을 더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냥 나눠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맞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게 돈 받고 너무 비싼 돈 받고 팔 수 없다. 그래서 메타가 가격을 낮추니까 애플도 급하게 가격 낮추고 지금 삼성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우리가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전부 대응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플랫폼을 지금 너무 올라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주도주랑 유망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XR을 가져왔으니까 XR 섹터. 네. 유망주 뉴플렉스입니다. 하나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뉴플렉스도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여러 회사가 있어요. 나무가 그다음에 라운텍,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라는 회사도 있고 맞아요. 상장사 유명하죠. 중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 그럼 뉴플렉스를 가져왔느냐? 네네. 뉴플렉스는 연성 PCB, 즉 F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판 자체가 휘어질 수 있는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기판 네. 이건데 이 연성 PCB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타의 퀘스트 3, 이 퀘스트 3의 핵심 부품이에요.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네네. 그 핵심 부품인데 여기에 연성 PCB, FPCB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가 이런 싼 가격에 내놓으면 그때 200만 원에 갖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 동사에 뭐가 늘어나고 있느냐?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가 연성 PCB를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이는 스마트폰이 뭐냐? 바로 폴더블 폰, 그다음에 플립폰, 접고 다니는 폰. 이런 폰들이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연성 PCB가 꼭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동사의 실적이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요 시점에 해필 주가가 안 좋았던 건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안 좋았고 업황도 괜찮았고 회사도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 같이 떨어진 거죠. 이건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동사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뉴플렉스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어필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샵 3772번 예배영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4480 누르고 들어오세요. 저희 종목 상담도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저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과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힌트를 오늘은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이 회사를 짚어온 건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의미도 힘을 있어요. 내라. 예, 힘내시라는 네. 의미도 있습니다. 자, 뭘 먹고 힘을 내야 되겠죠? 네. 그죠? 뭘 먹어야 되는데 K푸드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먹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바로 따닥 일어나죠. 자, 요거 힌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약간 쓰러졌지만, 네.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의 예, 뚜기뚜기. 예. 자, 뭐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주식계 캔디 같은 종목인데요. 과연 이 종목의 이름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첨되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